여러분, 혹시 태몽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옛날 조선시대 한 가난한 선비 집안의 며느리가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에서 황금빛 용 한 마리가 번쩍번쩍 빛을 내며 내려오더니 그 여인의 치마폭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꿈 하나로 시작된 이야기가 어찌 되었을까요? 그 아이는 자라나 조선 팔도를 호령하는 영의정이 되었고 늙은 어머니는 정경 부인의 품계를 받아 평생의 한을 풀었습니다. 오늘은 이 신비롭고도 감동적인 태몽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눈물이 핑 도실 겁니다. 경상도 안동 땅 그곳에 이씨 집안이 대대로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벼슬아치도 여럿 나온 명문가였지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집안이 기울어 이제는 그저 선비의 명맥만 겨우 이어가는 형편이었습니다. 이 집안의 장손 이진사는 28배 나이에 학문에만 정진하는 선비였습니다. 아침이면 서당에 나가 훈장 노릇을 하고 저녁이면 글을 읽고 시를 짓는 것이 그의 일과였지요. 가난했지만 선비의 자존심만큼은 꼿꼿이 세우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 진사에게 3년 전 장가를 들었습니다. 신부는 김씨 가문의 딸로 얼굴도 곱고 마음씨도 착한 아가씨였어요. 혼례를 치르던 날 동네 사람들이 모두 참 좋은 짝을 만났다며 부러워했던 게 엊그제 같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혼인한 지 벌써 3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자식이 없었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날마다 한숨을 쉬며 며느리를 힐끗힐끗 쳐다보셨고 김씨 부인은 그 눈초리가 송곳처럼 가슴을 찌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집안이 대가 끊기는 게 아닌가 몰라. 아이고, 답답해라. 시어머니의 한숨 소리는 날로 깊어만 갔습니다. 김씨 부인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는 것만 같았어요. 김씨 부인은 그 한숨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면 남편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지요. 서방님, 제가 복이 없어서 이 집안의 대를 잇지 못하는 것 같사옵니다. 어찌하면 좋겠사옵니까? 이 진사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다독였습니다. 부인, 그런 말 마시오. 자식은 하늘이 주는 것이니 때가 되면 오게 되어 있소. 조급해하지 마시오. 그렇게 위로는 했지만 이 진사도 속으론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유교 사회에서 불효가 3가지 있다는데 그 중에 으뜸이 대를 잇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김씨 부인은 날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비손을 했습니다. 칠성님께, 산시님께, 부처님께 가릴 것 없이 모두 빌었지요. 제발 제발 이 집안의 아들 하나만 점지해 주시옵소서. 소녀가 무엇이든 다 하겠나이다. 두 손을 모으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비는 모습이 얼마나 애처로웠는지 몰라요. 동네 아낙네들도 그 모습을 보면 마음이 짠했지요. 저 며느리 참 불쌍하기도 하지. 착하기만 한데 자식이 없으니 말이야. 그러게 말이오.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얼마나 애가 타겠소. 그 간절한 마음이 하늘에 닿았던 걸까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봄이었습니다. 복사꽃이 활짝 피고 제비가 처마 밑에 둥지를 트는 3월 어느 날 밤이었지요. 김씨 부인은 잠자리에 들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되는 묘한 일이 벌어졌어요. 꿈속에서 갑자기 하늘이 환하게 밝아지더니 멀리서 무언가 번쩍번쩍 빛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엔 그게 뭔지 몰라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았지요. 저게 뭐람? 가까이 다가올수록 그 형체가 분명해졌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그건 다름 아닌 황금빛 용이었던 겁니다. 비늘 하나하나가 금으로 만든 것처럼 번쩍번쩍 빛이 났고 몸통이는 구름을 휘감으며 하늘을 날아다녔습니다. 그 위풍당당한 모습이라니. 김씨 부인은 그 자리에서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용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 김씨 부인의 머리 위를 빙빙 돌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용이 도는 모습이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몸통에서 나오는 빛이 너무나 찬란해서 김씨 부인은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 들었지요. 김씨 부인은 겁이 나면서도 신기했습니다. 용이라면 천상의 신령스러운 짐승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존재가 자신 같은 평범한 여인 앞에 나타나다니 말이에요. 이게 어찌 된 일이람? 김씨 부인이 멍하니 서 있는데 용이 갑자기 소리를 냈습니다. 끄르릉, 끄아앙. 그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우렁차면서도 묘하게 정겹게 들렸어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가운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용의 눈빛을 보니 자상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러고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용이 점점 작아지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김씨 부인의 치마폭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아! 김씨 부인이 깜짝 놀라 자신의 치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치마폭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그 안에 태양이 들어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따뜻하고 포근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가슴이 벅차오르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상하게도 무섭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치마폭을 손으로 감싸안자 그 따스한 기운이 더욱 강하게 느껴졌어요. 김씨 부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야! 김씨 부인이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온몸에 땀이 흥건했지요. 숨이 가빠서 한참 동안 헐떡거렸어요. 꿈이었구나. 하지만 너무나 생생한 꿈이었습니다. 방금 전 그 황금빛 용의 모습이 눈에 선하게 남아 있었어요. 치마폭에서 느껴졌던 그 따스한 기운도 아직 남아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던 이 진사가 깨어 물었습니다. 부인, 무슨 일이요? 괜찮소? 서방님. 소녀가 이상한 꿈을 꾸었사옵니다. 김씨 부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방금 꾼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황금빛 용이 나타나 치마폭에 들어온 이야기를 말이지요. 이 진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게 정말이요? 용이 치마폭에 들어왔다고. 예, 서방님. 너무나 생생하였사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였어요. 이 진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용꿈이라.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책에서 읽기로는 용꿈은 귀한 자식을 낳을 태몽이라고 했거든요. 부인 혹시. 이 진사의 얼굴에 기대감이 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씨 부인은 시어머니께 꿈 이야기를 여쭈었습니다. 어머님, 소녀가 어젯밤 이상한 꿈을 꾸었사옵니다. 무슨 꿈을 꾸었느냐? 시어머니가 무심코 물었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를 하시느라 바쁘신 참이었거든요. 김씨 부인이 용꿈 이야기를 하자 시어머니의 손이 딱 멈췄어요. 뭐라고? 용이 내 치마폭에 들어왔다고. 예, 어머님. 황금빛으로 번쩍번쩍 빛나는 용이었사옵니다.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나더니 며느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얘야, 이건 보통 꿈이 아니다. 이건 태몽이야, 태몽. 태몽이라고요? 그렇고 말고. 용꿈은 크게 귀한 자식을 낳을 징조란다. 그것도 치마폭에 들어왔다니 이건 아들을 낳을 꿈이 틀림없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년 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던 소식이었던 거죠. 시어머니의 눈에서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하늘이시여 감사옵니다. 드디어 우리 집안에도 대를 이을 손자가 생기는구나.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큰 절을 올리는 모습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몰라요.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 진사댁 며느리가 용꿈을 꾸었다는 이야기가 동네방네 퍼진 거예요. 들었소? 이 진사댁에 용꿈이 나타났다지 않소? 용꿈이라니. 그럼 큰 인물을 낳을 태몽이란 말 아니오? 동네 아낙네들이 빨래터에 모여 수근수근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부러워하고 어떤 이는 의심하고 또 어떤 이는 축하했지요. 나는 못 믿겠어요. 그냥 꿈일 뿐인데 뭘 그렇게 호들갑이람. 그래도 용꿈은 예사 꿈이 아니잖소. 옛날부터 용꿈을 꾸면 귀한 자식을 낳는다고 하지 않았소? 그렇기야 하지만 말이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축하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김씨 부인이 평소에 착하고 인심 좋기로 소문났거든요. 김씨 부인은 며칠 후부터 몸에 이상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웠고 음식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났어요. 이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마을의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이 맥을 짚어보더니 빙그레 웃었어요. 부인 축하드리옵니다. 희기가 있으시옵니다. 정말이옵니까? 그렇고 말고요. 이미 한 달은 넘은 것 같사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씨 부인의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이였습니다. 집안은 잔치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날마다 웃음꽃이 피었고 이 진사는 걸음걸이가 가벼워졌지요. 자, 이제부터는 태교가 중요하다. 며느리야 마음을 편안히 하고 좋은 생각만 해야 한다. 시어머니는 정성껏 며느리를 보살폈습니다. 비록 가난한 집안이었지만 있는 것 없는 것 다 끌어모아 좋은 음식을 장만했어요. 어머님 송구하옵니다. 이렇게까지 하시지 않아도. 무슨 소리냐? 용꿈을 꾸고 뵌 아이인데 귀하게 모셔야지. 김씨 부인은 날마다 정성껏 태교를 했습니다. 아침이면 맑은 물로 세수하고 좋은 글을 읽었어요. 나쁜 말은 입에 담지 않고 나쁜 생각도 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아가야,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어미가 최선을 다하마. 뱃속의 아이에게 날마다 이렇게 속삭였어요. 이 진사도 아내를 위해 정성을 다했습니다.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밤이면 아내에게 시를 읽어주었지요. 부인, 오늘은 두보의 시를 읽어드리겠소. 서방님 고맙사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갔습니다. 아이를 기다리는 동안 부부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어요. 동네 사람들도 김씨 부인을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부인, 무거운 거 들지 마시고요. 부인, 이 나물 좀 드세요. 몸에 좋대요. 모두가 김씨 부인과 뱃속의 아이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김씨 부인이 임신한 후로 집안에 좋은 일이 연달아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먼저 이 진사가 서당에서 가르치던 아이들이 갑자기 공부를 잘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공부에 영 재주가 없던 아이들이었는데 말이에요. 훈장님 신기하게도 요즘 글이 술술 읽히옵니다. 나도 그러하옵니다. 어제는 천자문을 다 외웠사옵니다. 아이들의 부모들이 고마워하며 쌀과 콩을 보내왔습니다. 가난하던 집안에 먹을 것이 생긴 거예요. 진사님, 우리 아이가 공부를 이렇게 잘하게 되다니 감사하옵니다. 아니옵니다. 아이들이 열심히 한 덕분이지요. 또 마당에 심어둔 배나무에서 때 아닌 꽃이 피었습니다. 한겨울도 아니고 한여름에 꽃이 핀 거죠. 동네 사람들이 신기해하며 구경을 왔어요. 이거 상서로운 징조가 아니고 무엇이겠소? 그러게 말이오. 용꿈을 꾼 집안이라 그런가 보옵니다. 시어머니는 더욱 며느리를 귀하게 모셨습니다. 며느리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 들어주려고 애썼지요. 며느리야,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하거라. 어머님 충분하옵니다. 이렇게 잘 챙겨주시는데 더 바랄 게 없사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무당 박씨가 이 진사댁을 찾아왔습니다. 박씨 무당은 이 고을에서 소문난 점쟁이였지요. 구슬하면 신이 내린다고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진사님 댁에 큰 경사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사옵니다. 어서 오시오. 그런데 무슨 일로? 박씨 무당은 김씨 부인을 한참 바라보더니 감탄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김씨 부인의 주변을 빙빙 돌면서 살폈어요. 아이고매, 이 부인의 기운이 범상치 않사옵니다. 온몸에서 귀한 기운이 흘러나오는구먼요. 그러하옵니까? 예. 이건 보통 아이가 아니옵니다. 하늘에서 점지한 아이옵니다. 박씨 무당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부인, 용꿈을 꾸셨다지요? 예, 그러하옵니다. 그 용이 어떻게 생겼던가요? 자세히 말씀해 보시오. 김씨 부인이 꿈속의 용을 설명하자 박씨 무당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입을 떡 벌리고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세상에 황룡이었단 말이옵니까? 그것도 오조룡이었사옵니까? 오조룡이라면 발톱이 5개 달린 용을 말하옵니다. 그건 천자의 상징이옵니다. 박씨 무당의 말에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천자의 상징이라니요? 그러하옵니다. 보통 용은 발톱이 3이나 4인데 5개 달린 용은 제왕의 기운을 뜻하지요. 이 진사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손을 내저었어요. 그런 말씀은 함부로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영모로 몰릴 수 있사옵니다. 아이고, 제가 말을 잘못하였사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이 아이가 나라를 다스릴 만한 큰 인물이 될 것이라는 뜻이옵니다. 임금은 아니더라도 재상의 자리에 오를 것이옵니다. 박씨 무당은 손사래를 치며 말을 바로잡았습니다. 이 진사도 한숨을 돌렸어요. 부디 이 아이를 귀하게 키우시옵소서. 절대로 함부로 대해서는 아니 되옵니다. 태교도 극진히 하시고요. 알겠사옵니다. 명심하겠사옵니다. 김씨 부인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박씨 무당은 떠나면서 한 가지를 더 당부했어요. 그리고 부인, 아이를 뵐 때 화를 내거나 슬퍼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항상 밝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시옵소서. 예, 명심하겠사옵니다. 박씨 무당이 떠난 후 집안 식구들은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재상이라니. 우리 집안에서 재상이 나온다는 말씀이신가? 그러게 말이오. 꿈만 같구려. 하지만 그들은 이 이야기를 함부로 밖에 퍼뜨리지 않았습니다. 괜히 시기하는 사람이 생길까봐 조심했지요. 김씨 부인의 배는 날로 불러왔습니다. 3달, 4달, 5달. 시간이 흐르면서 태동도 느껴졌어요. 어머, 움직였어요. 아이가 움직였사옵니다. 처음 태동을 느낀 날 김씨 부인은 너무 신기하고 기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힘차게 발길질을 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얘야, 내가 거기 있구나. 어미가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김씨 부인은 날마다 배를 쓰다듬으며 아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아이가 어머니의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반응한다는 거예요. 김씨 부인이 좋은 이야기를 하면 뱃속에서 조용히 있고 슬픈 이야기를 하면 발길질을 했습니다. 이 아이 정말 영특한 게 분명하옵니다. 시어머니도 신기해하며 며느리의 배를 만져보곤 했습니다. 그러면 뱃속의 아이가 톡톡 차는 게 느껴졌어요. 아이고, 우리 손자가 인사하는구나. 시어머니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김씨 부인의 배는 어느새 산만큼 커졌어요. 이제 출산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인, 이제 몸조심 더욱 하셔야 하오. 예, 서방님. 이 진사는 아내가 걸을 때마다 옆에서 부축했습니다. 혹시라도 넘어질까봐 조마조마했거든요. 그런데 집안에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추수를 앞두고 갑자기 큰 가뭄이 든 거예요.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사옵니까? 논에 물이 하나도 없사옵니다. 이 진사는 매일 논으로 나가 한숨만 쉬었습니다. 물이 없어 벼가 말라가고 있었거든요.
올해 농사를 망치면 겨울을 어떻게 나란 말인가.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은데 농사까지 망치면 정말 큰일이었어요. 아이가 곧 태어날 텐데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떡하나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김씨 부인이 남편에게 말했어요. 서방님, 소녀가 기우제를 지내겠사옵니다. 부인이? 그런데 몸이 불편하지 않소? 괜찮사옵니다.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해야 하옵니다. 김씨 부인은 마을 뒷산에 올라가 정성껏 기도를 드렸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산에 오르느라 힘들었지만 하늘에 간곡히 빌었지요. 하늘이시여, 이 백성들에게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제발 한 해 농사만은 지켜주시옵소서. 정화수를 떠놓고 절을 100번이나 했습니다.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르르 쾅쾅. 천둥 소리가 온 산천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비다, 비가 오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뛰쳐나왔습니다. 얼마나 기다리던 비였습니까? 사람들은 빗속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어요. 하늘이 우리 소원을 들어주셨구나. 이번 농사는 살았어요. 비는 밤새 내렸습니다. 마른 땅이 촉촉이 젖고 시들었던 벼가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이건 부인의 정성 덕분이옵니다. 그렇고 말고요. 임신한 몸으로 산에 올라가 빌었다니 하늘도 감동하셨나 보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김씨 부인에게 감사했습니다. 이 진사도 아내의 손을 꼭 잡았지요. 부인, 고생이 많았소. 몸은 괜찮소? 괜찮사옵니다, 서방님. 오히려 뱃속의 아이가 저를 도와준 것 같사옵니다. 김씨 부인은 배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가 뱃속에서 편안히 있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 후로 농사는 풍년이 들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기뻐했지요.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어요. 이 모두가 부인의 아이 덕분이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큰 복을 주시다니. 드디어 출산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김씨 부인이 진통을 시작한 것은 음력 10월 보름날 밤이었습니다. 아파옵니다. 며느리야, 조금만 참아라. 곧 끝날게야. 시어머니와 동네 산파가 김씨 부인을 돌보았습니다. 이 진사는 방 밖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어요. 부인, 힘내시오. 조금만 더요. 진통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김씨 부인의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어요. 손으로 이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이 쳤습니다. 우르르르 쾅쾅. 번개가 번쩍번쩍 치고 천둥 소리가 온 마을을 뒤흔들었습니다. 마치 하늘이 무언가를 알리는 것 같았어요. 세상에, 이 밤에 천둥이 치다니. 동네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맑았던 하늘에서 갑자기 천둥이 친 거거든요. 이건 분명 상서로운 징조입니다. 그러게 말이요. 하늘이 아이의 탄생을 축하하시는구나. 그리고 마침내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으앙, 으앙앙. 우렁차고 힘찬 울음소리였습니다. 마치 사자가 포효하는 것 같았어요. 나았사옵니다. 아들이옵니다. 산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진사는 그 말을 듣자마자 방으로 뛰어들었어요. 부인, 괜찮소? 서방님, 아들이옵니다. 우리 아들. 김씨 부인은 지쳐 있었지만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산파가 아이를 깨끗이 씻겨 포대기에 싸서 안겨주었어요. 어머, 이 아이 좀 보시오. 눈빛이 영특하게 생겼사옵니다. 아기는 울음을 뚝 그치고 맑은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보통 갓난아기와는 달랐어요. 마치 모든 걸 이해하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 아이 이마에 점이 있사옵니다. 산파가 소리쳤습니다. 아기의 이마 한가운데 작은 붉은 점이 있었어요.
이건 귀인의 상이옵니다. 큰 인물이 될 거라는 표시옵니다. 시어머니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3년을 기다린 손자였고 용꿈을 꾸고 낳은 귀한 아이였으니까요. 하늘이시여 감사옵니다. 이렇게 귀한 손자를 주시다니. 시어머니는 땅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그 모습에 모두가 눈시울을 붉혔어요. 아기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눈을 또렷이 뜨고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신기한 일이었지요. 더 신기한 일은 또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방 안에 은은한 향기가 퍼진 거예요. 이 향기는 뭐람? 마치 난초 향 같은데요. 아무도 향을 피우지 않았는데 방 안이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천둥이 치던 하늘이 갑자기 맑게 개이더니 보름달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하늘도 이 아이의 탄생을 축하하시는구나. 동네 사람들이 모두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빛이 유난히 밝고 아름다웠어요. 별들도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이 진사는 아들을 품에 안고 하늘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하늘이시여 감사옵니다. 이 귀한 아이를 주셔서 감사옵니다. 삼신 할머니께도 정성껏 상을 차려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비록 가난한 집안이지만 있는 것 없는 것 다 끌어모아 정성껏 준비했지요. 마을 사람들도 모두 축하하러 왔습니다. 축하드리옵니다. 귀한 아드님을 얻으셨군요. 용꿈을 꾸고 낳은 아이라니 분명 큰 인물이 될 것이옵니다. 사람들은 쌀과 미역, 계란 같은 것들을 가져와 주었어요. 가난한 집안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맙사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사옵니까? 무슨 말씀을요? 우리 마을의 경사인데요. 아이는 태어난 지 며칠도 안 되어서부터 범상치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통 갓난 아기들은 밤낮 없이 울기 마련인데 이 아이는 거의 울지 않았어요. 배고플 때만 조금 칭얼거릴 뿐 대부분의 시간을 조용히 지냈습니다. 이 아이 정말 신기하옵니다. 마치 어른처럼 의젓하옵니다. 김씨 부인이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으면 마치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아이는 날로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100일이 되었을 때는 이미 뒤집기를 했고 돌이 되기 전에 벌써 혼자 앉아 있을 수 있었어요. 아이고,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빠르옵니다. 시어머니는 손자를 보며 날마다 감탄했습니다. 돌잔치를 할 때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돌잡이 상에 여러 가지 물건을 올려놓았는데 아이가 망설임 없이 붓과 책을 집은 거예요. 오, 이 아이가 붓과 책을 잡았사옵니다. 장차 학문으로 이름을 날릴 징조로구나. 집안 어른들이 모두 기뻐했습니다. 돈이나 실타래를 잡는 아이들이 많은데 이 아이는 붓과 책을 잡았으니 학자가 될 것이 분명했어요. 그날 밤 이 진사와 김씨 부인은 아이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부인, 우리 아이가 정말 장차 큰 인물이 될 것 같소. 예, 서방님. 저도 그렇게 생각하옵니다. 두 사람은 아이의 미래를 그리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는 자라면서 더욱 똑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3살이 되자 벌써 한글을 깨쳤고 5살에는 천자문을 줄줄 외웠어요. 아바마마, 이 글자가 무슨 뜻이옵니까? 어린아이가 질문하는 모습이 기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 진사는 아들을 무릎에 앉히고 정성껏 가르쳤습니다. 얘야, 사람이 처음 태어날 때는 본성이 착하다는 뜻이란다. 하지만 자라면서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 그럼 저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겠사옵니다. 아이의 맑은 눈망울이 반짝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아이를 보러 자주 찾아왔습니다. 진사님, 아드님이 정말 영특하다던데 한번 봐도 되겠사옵니까? 그럼요, 어서 오시옵소서. 사람들은 아이의 총명함에 감탄하며 돌아갔습니다. 저 아이 보통 아이가 아니옵니다. 분명 장차 큰 인물이 될 게야. 소문은 점점 더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심지어 옆 마을, 옆 고을에까지 소문이 났어요. 안동 땅에 신동이 났다던데? 그러게 말이요. 5살에 천자문을 다 외운다지 않소?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아이가 7살이 되던 해 이 진사는 아들을 서당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얘야, 이제 서당에 가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 준비는 되었느냐? 예, 아바마마. 저는 벌써부터 기다렸사옵니다.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서당 훈장은 마을에서 가장 학식이 높은 노선비였습니다. 처음 아이를 보는 순간 훈장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이 아이, 범상치 않구나. 훈장은 아이를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얘야, 내가 알고 있는 글을 한번 읽어보거라. 아이는 서슴없이 논어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뜻까지 정확히 풀이하면서 말이에요.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훈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이걸 어찌 알았느냐? 아바마마께서 가르쳐 주셨사옵니다. 허허, 7살 아이가 논어를 읽다니. 대단하구나. 훈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이런 아이는 처음이었어요. 좋다. 앞으로 내가 특별히 가르치마. 훈장은 아이에게 특별한 관심을 쏟기로 했습니다. 서당에서 아이는 금세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며칠 걸려 외우는 것을 하루 만에 외워버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외울 수 있니? 훈장이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냥 한번 읽으면 머리에 쏙 들어옵니다. 아이는 천진난만하게 대답했습니다. 훈장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보통 재주가 아니야. 천재로구나. 하지만 아이는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겸손하고 부지런히 공부했어요. 다른 아이들이 놀 때도 책을 읽고 쉬는 시간에도 글을 썼습니다. 하지만 다른 아이들을 무시하지 않고 친절하게 대했지요. 너도 이 글 모르겠니? 내가 가르쳐 줄게. 정말? 고맙소. 아이는 어린 나이에도 남을 가르칠 줄 알았습니다. 훈장은 그런 모습을 보며 더욱 기특해했어요. 저 아이는 학문만 뛰어난 게 아니라 인품도 훌륭하구나. 서당의 다른 아이들도 그를 좋아했습니다. 우리 형님은 정말 대단해. 나도 형님처럼 공부 잘하고 싶어. 아이들은 그를 따랐고 그는 동생들을 잘 돌보았습니다. 김씨 부인은 아들이 서당에서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우리 아들이 저렇게 훌륭하게 자라다니. 세월은 물 흐르듯 지나갔습니다. 아이는 어느새 청년이 되었어요. 15살이 되던 해 청년은 소과에 응시했습니다. 과거 시험을 보는 날 김씨 부인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이 좋은 결과를 얻게 해주시옵소서. 시험장에서 청년은 붓을 들었습니다. 문제를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답이 술술 풀려나왔어요. 이건 쉽구나. 청년은 막힘없이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붓끝에서 명문이 쏟아져 나왔지요. 다른 응시생들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할 때 그는 이미 절반을 쓴 상태였어요. 시험관들이 그의 답안을 보고는 모두 감탄했습니다. 이런 답안은 처음 보옵니다. 글씨도 뛰어나고 내용도 훌륭하옵니다. 이 청년 장원급제가 틀림없사옵니다. 발표일이 되었습니다. 게시판 맨 위에 청년의 이름이 크게 적혀 있었어요. 장원급제. 내가 장원급제를 했다. 청년은 기쁨에 겨워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환호하며 그를 맞이했어요. 장원급제셨다며요? 축하드리옵니다. 역시 용꿈을 꾸고 낳은 아이답소. 어머니, 아바마마, 제가 장원급제를 하였사옵니다. 뭐라고? 장원급제를? 김씨 부인은 아들을 꽉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잘했다. 정말 잘했어. 이 진사도 감격했습니다.
가난한 선비의 아들이 장원급제를 한 거예요. 내가 우리 집안의 자랑이구나. 온 마을이 떠들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축하하러 왔거든요. 진사님 축하드리옵니다. 훌륭한 아드님을 두셨군요. 어릴 때부터 범상치 않더니 역시 큰 인물이 되었사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용꿈을 꾸더니 정말 큰아들을 낳았구나. 고맙다, 정말 고맙다. 어머님, 제가 더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3년 동안 자식이 없어 서름을 받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청년은 곧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벼슬부터 시작했지요. 하지만 그는 어떤 벼슬이든 최선을 다했습니다. 비록 작은 벼슬이지만 백성을 위해 일한다는 마음으로 임하겠사옵니다. 그의 자세는 언제나 진지하고 겸손했습니다. 청년은 벼슬을 하면서도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작은 고을의 현감이 되어서는 백성들의 어려움을 귀담아 들었어요. 현감날이 올해 가뭄이 심해 농사를 망칠 것 같사옵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관아의 곡간을 열어 백성들에게 나눠주겠소. 날이 그러시면 윗분들한테 혼나시지 않겠사옵니까? 백성이 굶어 죽는데 혼나는 것쯤이야. 걱정 마시오. 청년은 과감하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백성들은 그의 은혜에 감격했지요. 우리 현감나리는 진정한 목민관이시옵니다. 하늘이 내린 관리시옵니다. 소문이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임금은 신하들을 통해 그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호, 그런 관리가 있다니? 과인이 직접 만나보고 싶구나. 임금은 청년을 한양으로 불러올렸습니다. 대궐에 들어선 청년은 임금 앞에 꿇어앉아 큰 절을 올렸습니다. 경은 참으로 훌륭한 관리로다. 과인이 크게 쓰겠노라. 황공하옵니다, 전하. 임금은 그를 높은 벼슬에 임명했습니다. 청년은 점점 높은 자리에 올랐지요. 하지만 그는 결코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청년은 이제 중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조판서까지 올랐어요. 하지만 그는 결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높은 벼슬에 올랐어도 항상 백성을 먼저 생각했지요. 나으리, 요즘 왜구들이 남의 안을 자주 침범한다고 하옵니다. 그렇다면 수군을 강화해야 하오. 즉시 대책을 마련하시오. 나으리, 북쪽 변방에서 오랑캐가 움직인다는 소식이옵니다. 변방의 성을 튼튼히 하고 군량미를 넉넉히 보내시오. 그는 나라의 안위를 위해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임금도 그를 깊이 신뢰했어요. 이판서만 있으면 과인은 걱정이 없노라. 어느 날 나라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웃나라가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 거예요. 전하, 대적이 국경을 넘어 쳐들어왔사옵니다.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신하들은 모두 어찌할 바를 몰랐지요. 전쟁을 해야 하옵니까? 아니면 항복을 하옵니까? 신하들의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확실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어요. 그때 그가 나섰습니다. 전하, 소신에게 맡겨주시옵소서. 반드시 이 위기를 넘기겠사옵니다. 경이 나서준다니 다행이요. 하지만 적의 군사가 10만이나 된다는데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지혜로 막을 수 있사옵니다. 그는 적장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談判을 벌였어요. 적진에 홀로 들어가는 모습이 얼마나 당당했는지 몰라요. 우리 조선은 작은 나라이지만 의로운 나라이요. 귀국이 침략한다면 끝까지 싸울 것이요. 내 놈들이 우리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적장이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꿋꿋이 말을 이었어요. 싸워서 이긴들 무슨 소용이요? 우리 백성들도 죽고 귀국 군사들도 죽을 텐데. 차라리 평화로운 방법을 찾읍시다. 그의 말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적장도 그의 당당함에 놀랐어요.
재미있는 사람이로군. 좋다, 내 제안을 들어보지. 그는 지혜롭게 협상을 이끌었습니다. 양국의 이익을 모두 고려하면서도 조선의 자존심을 지켰지요. 결국 적은 물러갔고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판서가 나라를 구했다. 과연 용꿈을 꾸고 낳은 인물답구나. 온 나라가 그를 칭송했습니다. 백성들은 그의 이름을 노래로 불렀어요. 임금은 그를 영의정으로 삼았습니다. 조선 최고의 자리였지요. 경은 과인의 스승이요, 이 나라의 기둥이요. 황공하옵니다, 전하. 소신은 다만 충성을 다할 뿐이옵니다. 영의정이 된 그는 더욱 백성을 위해 일했습니다. 세금을 줄이고 학교를 세우고 가난한 백성을 도왔어요. 영의정 어르신은 진정한 재상이시옵니다. 저런 분이 계시니 우리 백성들이 편안히 살 수 있사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고향을 잊지 않았습니다. 틈만 나면 안동의 고향집을 찾아갔지요. 어머니, 아바마마, 제가 왔사옵니다. 오냐, 우리 아들. 이제 백발이 된 김씨 부인과 이진사는 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모두 어머니 덕분이옵니다. 아니다, 얘야. 내가 잘나서 그런 거지. 아니옵니다. 어머니께서 용꿈을 꾸시고 정성껏 저를 낳아 키워주셨기 때문이옵니다. 그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영의정의 자리에 있어도 어머니 앞에서는 그저 어린 아들일 뿐이었어요. 김씨 부인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효성스럽구나. 어미는 그저 고맙고 자랑스럽다. 임금은 김씨 부인에게 정경 부인의 품계를 내렸습니다. 영의정의 어머니이시니 마땅히 높은 품계를 받으셔야 하옵니다. 황공하옵니다, 전하. 김씨 부인은 궁궐로 불려가 임금을 뵙게 되었어요. 궁녀들이 화려한 옷을 입혀드렸습니다. 부인, 이제 정경 부인이시니 이 옷을 입으셔야 하옵니다. 아이고, 이 늙은 것이 이런 옷을 입다니. 하지만 김씨 부인의 마음속에는 옛날 그날 밤의 꿈이 생생했습니다. 황금빛 용이 치마폭에 들어오던 그 꿈 말이에요. 아, 그 꿈이 이루어졌구나. 정말 용꿈이었어. 김씨 부인은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3년 동안 자식 없어 서름받던 일, 임신했을 때 정성껏 태교하던 일, 아들을 키우며 고생하던 일들이 모두 떠올랐어요. 고향 마을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영의정이 나왔다. 그 어머니가 정경 부인이 되셨대. 온 마을 사람들이 축하했습니다. 이 진사도 이제 노인이 되었지만 아들 자랑에 눈이 없었어요. 우리 아들이 말이지. 허허허. 마을 사람들은 모두 부러워했습니다. 가난했던 선비 집안에서 영의정이 나왔으니 말입니다. 역시 용꿈은 허투루 꾸는 게 아니옵니다. 그러게 말이오. 하늘이 점지한 아이였어.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김씨 부인은 이제 80 노인이 되었어요. 어느 봄날 김씨 부인은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아, 이리 와 앉거라. 예, 어머니. 이제 60이 넘은 아들이 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백발이 된 아들도 여전히 어머니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았어요. 어머니, 편찮으시옵니까? 아니다. 다만 내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구나. 김씨 부인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얘야, 내가 태어나던 날 밤을 기억하느냐? 천둥이 치고 번개가 쳤지. 예, 어머니. 들었사옵니다. 그리고 내가 뱃속에 있기 전 어미는 꿈을 꾸었단다. 황금빛 용이 하늘에서 내려와 내 치마폭에 들어오는 꿈을 말이야. 김씨 부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꿈을 꾸고 너를 가졌을 때 어미는 매일 기도했단다. 제발 이 아이가 건강하고 훌륭하게 자라게 해달라고 말이야. 어머니. 어미는 내가 이렇게까지 큰 인물이 될 줄은 몰랐다. 그저 착하고 건강하게만 자라주기를 바랐는데. 김씨 부인은 아들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너는 어미의 기대를 훨씬 넘어섰구나. 영의정까지 되다니. 어머니, 이 모든 것이 어머니 덕분이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지 않았다면 제가 어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겠사옵니까? 아들은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께서 가난한 살림에도 저를 위해 좋은 음식을 마련해 주시고 좋은 글을 읽혀 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기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사옵니다. 김씨 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이건 모두 하늘의 뜻이었어. 그날 밤 용꿈이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았더냐?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꼭 껴안았지요. 그로부터 얼마 후 김씨 부인은 평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80 넘은 나이에 아들과 손자들, 증손자들에게 둘러싸여 편안히 돌아가신 거예요. 어머니, 어머니. 아들은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영의정이고 뭐고 다 소용없었어요. 어머니를 잃은 슬픔 앞에서는 그저 한 명의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온 나라가 슬퍼했습니다. 임금도 친히 조문을 보냈어요. 정경 부인은 훌륭한 아들을 키워내신 분이시니 나라의 어머니나 다름없도다. 장례는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조문을 했지요. 아들은 3년 동안 심요살이를 했습니다. 영의정의 자리를 내려놓고 어머니 무덤 곁에서 지냈어요. 어머니, 제가 여기서 어머니를 모시겠사옵니다. 그의 효성에 온 나라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자식은 하늘이 주신 선물입니다. 김씨 부인이 3년을 기다리며 간절히 빌었을 때 하늘이 귀한 자식을 점지해 주셨지요. 둘째, 정성과 믿음의 힘입니다. 김씨 부인이 정성껏 태교하고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낸 것이 오늘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셋째, 효의 가치입니다. 아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서도 어머니를 잊지 않고 효도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 아니겠습니까? 넷째, 꿈과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가난하고 어려웠지만 꿈을 잃지 않고 노력했기에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힘든 일을 겪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김씨 부인처럼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정성을 다한다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